저 페이지부터 저번에 하던 거 이어서 문제 조금 풀고서 다시 진도 나가는 걸로. 형쌤은 분필 엄청 많이 쓰시는 것 같아. 그치? 지금 이거 수업 듣잖아, 그치? 분필 많이 써요. 되게 인기 많으신가 봐. 되게 애들이 좋아하던데? 중2 애들이 보고. 재밌게 수업을 하시나 봐요. 아 그래? 지훈이 듣는 거 아니야? 아니? 지훈이 안 듣나? 듣는데 지훈이 별로 재미없어? 재미있어? 재밌는 거 같아. 어떤 거?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지? 이거 궁금해서. 이어서 가보자. 저번 시간에 한번 이어서 보면은 저번 시간에 그 전에 있던 유전자 그 가계도 분석 2개는 했었고 오늘 이어서 정동생만 보면은 정동생은 일단 우리 가계도 나오면 다시 해보자. 여기도 말을 안 들어가는데 방금은 듣는데 안 듣는데 왜 이러지? 여기만 인식이구나. 잘안 먹히지? 일단은 가계도 나왔을 때 정리부터 먼저 하고 들어가면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너무 중요한 거니까 좀 중요한 것도 맞는데 또 어렵다 보니까는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면은 가계 분석 분석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우열 부분이라고 하는 건 우성인지 열성인지 형제 뭐라고 했었지?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라고 했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였지? 제일 많이 쓰이는 스킬이? 부모에게 어떤 형식이 나오면 열성이다라고 했던 기억나시죠? 만약에 우리 네모가 남자고 똥하게 여자잖아. 이렇게 있는데 얘네 빈칸은 정상인데 이렇게 됐어. 이거 유전병이에요, 노란색. 그럼 부모에게 어떤 형식이 나왔으니까 아 유전병이 열성이구나, 정상이 우성이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지. 요거는 통과해주고 두 번째로 이건 무슨 부분이야? 성염색체인지 상염색체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얘가 성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인 건지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인 건지 구분해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염색체 유전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었지? 성염색체 유전 맞는데 성염색체 유전 같은 경우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정록생맹 그 다음에 혈우병 이런 것들은 이제 성염색체에 의해서 유전을 하는 거라고 했었고 상염색체 같은 경우는 뭐 깃불 모양이 나올까 아니면은 인덕트 이런 것들이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이 성염색체랑 상염색체를 구분하는 스킬이 하나 있거든. 근데 그걸 해야
자체는 솔직히 좀 고민이긴 해. 걔는 진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라고요. 그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긴 할 거야. 하긴 하는데 이따가 설명을 하긴 할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다 유전자를 다 쓸 거잖아. 유전자를 분석할 때는 유전자형은 알파벳으로 쓰는 거지 표현형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 유전자에 결정된 것부터 쓴다 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열성을 많이 쓰는 거죠. 열성부터 많이 쓴다. 왜냐면 열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도형적합으로 이렇게 스몰 A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우성 같은 경우에는 라지 A도 되고 라지 A 스몰 A도 되다 보니까 우성 같은 경우에는 뭔지 모르잖아. 대신에 열성이 무조건 스몰 A 되는 거니까. 오케이. 요거 잘 기억해줘야 돼. 그래서 보면서 볼게. 정선생님부터 봐봤을 때 같이 하는 거야. 봐봐, 지금 일단 뭐부터 해야 돼? 우열 부분부터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 문제 푸는 거 쫙 봤어. 정록생 유전자 가격 보면서 얘만 딱 봤어. 그래서 1, 2, 3, 4, 5, 11번까지 쭉 이제 유전자를 분석해주면 되는 거야.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게 어떻게 해야 되지? 접근을 4번 네, 맞는데 우열 걔부터 먼저 해야 되죠. 우열 부분부터. 그럼 정상이 뭐고 정록생명이 뭐야? 정상이 최우수 아 맞는데 어떤 게 우성이야? 우성이야? 어떤 게 우성이고 어떤 게 열성이야? 그거부터 해야 되잖아. 먼저 우열 부분부터 먼저 해야 되잖아. 우성이 최우수인가? 왜? 왜냐면 이제 1, 2번에서 없던 그 열성이 생겨가지고 그렇지. 그것도 좋아. 그것도 좋은데 지금 문제 자체에서는 정록생명이라 나왔잖아. 근데 정록생명은 우리 알다시피 성경색체 유전이고 얘 열성 유전이거든. 그러니까 유전병인 거잖아. 얘가 열성인 거잖아. 둘 다 똑같아. 정록생명 혈통이 똑같은 거야. 얘도 열성인 거야. 열성. 그러면은 그냥 우리 외운 대로 정록생명 나오면은 너무 쉬운 거야 문제가. 그냥 이미 성경색체고 성경색체 유전인 거고 이 정록생명이 열성이라고 이미 우리가 외우고 있잖아. 얘는. 정상이 우선 이거 우리가 외우고 있으니까 너무 편하다는 거지. 이해될까? 이미 우리가 외우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부터 들어가야지. 얘부터 들어가는 거야. 뭐부터 써야 돼? 어떤 거부터 채워볼까? 4, 6, 11 오케이, 좋아. 그러면 4번부터 채워볼게. 4번 같은 경우에는 x 프라임 y겠네. 우리 선생님 보통 이제 정록생물은 x 프라임이라고 쓰고 정상 x라고 쓰는 거야. 그럼 얘는 x 프라임 y고 그 다음에 6번도 x 프라임 y고 11번도 x 프라임 y 이렇게 되겠다. 괜찮지? 그 다음 또 뭐를 채울 수가 있을까? 1번, 2번 잠시만. 얘가 그 다음에 1번, 2번 어떻게 적었는데? 1번이 x 프라임 왜? 4번에 x 프라임 y 오케이, 좋아. 그러니까 이 x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4번 남자다 보니까 무조건 아빠한테 y를 붙이는 거야, 나한테. 그럼 이 x 프라임은 누구한테 온 거야? 1번한테 온 거지. 1번한테 무조건 x 프라임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근데 1번의 표현인 건 뭐야? 정상인 거지. 정상이면 XX 아니면 x 프라임인 거잖아. 이해되지? 그러니까 x 프라임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될까? 오케이, 좋아.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정상 남자는 무조건 x, y밖에 안 되는 거잖아. 얘도 유전자에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치? 해봤을 때 지금 7번 같은 경우 정상인 거니까 x, y, 10번 같은 경우 남자다 보니까 그냥 x, y가 되지. 그치?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게 지금 11번 경우에는 지금 x 프라임 y다 보니까 이 x 프라임 쪽 5번한테 받은 건데 표현형이 정상이다 보니까 x 프라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얘를 뭐라고 한다 했어? 이렇게 섞인 걸 뭐라고 한다 했지? 우리 그냥 xx도 있고 xx 프라임도 있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정상은 맞는데 정상 유전자를 숨기고 있는 거잖아. 이런 애를 뭐라고 한다 했지? 이런 뭐라고 한다 했어? 봐봐. 책 찾아봐. 뭐라고 한다 했어? 좀 맞는데 이 성경 색채에서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보인자라고 한다 했지. 보인자. 기억나? 설명했지? 보인자라고 하는 거 생각해주고 그 다음에 9번 해볼까? 9번은 어떻게 될까? 유전자이 9번 같은 경우는 일단 표현형이 정상이면 XX 아니면 XX 프라임이 돼야 되는 건데 6번 지금 X 프라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9번은 무조건 아빠한테 X 프라임을 하나 받아야 되기 때문에 XX 프라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8번도 마찬가지네. 4번이 지금 X 프라임을 갖고 있는데 표현형이 정상인 거니까 XX 프라임이 될 수밖에 없어. 3번은 어떻게 될까? 3번. 3번은 XX. 왜? 3번 같은 경우 XX도 될 수 있고 XX 프라임이 될 수 있잖아. 어떤 거야? 둘 중에? 둘 다인 거지. 둘 다인 거야. X 반인 거지.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자손이 X, Y가 이 부분이 제일 애들이 많이 헷갈려하는데 지금 아빠가 지금 X 프라임 Y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XX라고 해볼게. 엄마가 XX야. 그러면은 아들은 지금 Y인지 아빠한테 받는 거니까 이 X를 엄마한테 볼 수 있지? 그 다음에 딸 같은 경우는 아빠는 무조건 X 프라임 받아야 되는 건데 엄마는 그냥 X 받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만약에 XX 프라임이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아들 같은 경우 아빠한테 Y어치 받고 엄마한테 X어치를 볼 수 있는 거지? 딸은 XX 프라임이야. 아빠한테 무조건 X 프라임 받아야 돼. 딸이니까 Y어치 받으면 안 되잖아. 그럼 엄마한테 X 받아야 되는데 엄마한테 X 있으니까 얘 받으면 되는 거잖아. 이해될까? 결국 결론은 둘 다 된다는 거야. 3번. 지을 수가 없다는 거지.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거지. 둘 다 된다는 거야. 이해될까? 그래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유전자로 확정 지을 수 없는 애가 몇 명이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유전자로 확정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왜 확정 지을 수 없는지 알겠어? 어차피 X가 하나만 들어있으면 계속 줄 수가 있는 거잖아. 우리 분리해 볼지 아니까 양쪽으로 갈라지는 거야. 그래서 좀 무서워. 밑에 문제가 나왔다. 책으로 나왔을 때 문제에 지금 7과 8 사이에 자녀가 태어날 때 종록 생명의 확률을 구하세요. 7과 8 사이에 보자. 7과 8 사이면 여기지? 7과 8 사이에 자녀가 태어날 때 종록 생명의 확률. 자녀가 태어날 때 종록 생명의 확률이래. 그러면은 7과 8번이 이렇게 생겼어 지금. XY 또는 XX 프라임. 근데 여기 옆에다 경우의 수를 써볼게. 지금 XY랑 XX 프라임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써보면 어떻게 될까? 경우의 수를 하나 써보면 XY X 프라임 Y XX 그렇지 XX 프라임 그리고 총 4가지 나오는 게 이해될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중에서 종록생명은 누구야? 종록생명의 확률이 뭐라고 했으니까? 얘네? 얘 하나네? 그럼 몇 분의 몇이라고 해야 돼? 4분의 1인 거지? 그럼 퍼센트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100 곱해가지고 이게 25%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이해될까? 지금 얘 이제 3번에다가 이제 25%인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7과 8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정동생명을 아들 2에서 이미 끝난 거예요. 아들 2라고 하는 거는 이미 아들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미 아들이 먼저 주어져 있잖아. 네. 아들 중에서 정동생명 확률을 몇 %인 거야? 2분의 1. 그렇지, 2분의 1이지. 아들 2라고 먼저 줬으니까 앞에 아들 2라고 먼저 줬으니까 얘는 50%라고. 이제 4번 같은 경우 이미 태어난 아들 중에서 정동생명 확률을 줬으니까 이해될까? 그럼 딸 중에서 정동생명 확률을 몇이라고 해야 돼? 0%. 이러시 0%도 100%도 뭐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 많이 생각해주고 다음 옆에 지훈이가 엉덩이도 그렇지만은 엉덩이도 잘하는데 지훈이도 진짜 고이 애들이랑 거의 지금 똑같아 실력이. 그 고이 애들도 이거 똑같은 거 하거든. 진짜 아예 똑같아 진짜 아예 똑같아. 생명과학 고이 애들 고3 애들 배우는 거랑 아예 똑같아. 너희들 잘하고 있는 거지. 처음에 진짜 어려운데 잘하고 있어. 다음 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그냥 유전이라고 하면 조금 어려운 거지. 왜냐면 무슨 유전병인지 모르는 우리가 매운 거면은 만약 귓불 모양이다라고 하면은 바로 상경색체고 열성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 정독생명은 상경색체 열성이구나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유전병이라고 하면 우리가 뭔지가 모르는 거니까 성상구분이나 우열구분을 다 해줘야 돼. 이해되지? 성상구분, 우열구분 다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럼 일단 우열구분부터 먼저 해주자. 우열구분은 어떻게 될까? 정상이고 유전병이 있는데 누가 우성이고 누가 열성이야? 파란색이라서 초록색이라서 왜? 상산에서 태어난 상산은 보다 정상인데 응. 7이 그 유전병으로 같이 하는 오케이. 좋아. 이해되시나? 요거 1번 요거만 쓰면 된다는 거야. 부모에게 어떤 형질이 나오는 열성. 그래서 지금 이거 어떻게 하냐면 3번, 4번, 7번을 봤더니 부모에게 어떤 형질이 나왔으니까 유전병이 열성이구나 이렇게 밝힌 거지. 유전병이 열성이구나. 정상이 우성이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고. 정상이 우성이구나 이거 알아낼 수 있을 거고. 그러면은 이제 성상 구분을 해야 되는데 성상 구분. 그러니까 얘가 성경색체에 있는지 상경색체에 있는지 구별을 해야 되거든.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그냥 넣고 풀어보는 거야. 얘가 상경색체라고 한번 풀어보고 아니면 상경색체인 거고, 상경색체로 넣고 풀었는데 관계 분석이 말이 안 돼. 그럼 그냥 상경색체인 거야. 그런 식으로 한번 그냥 넣고 해도 돼.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근데 이제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선생님 딱 한 번만 설명을 해볼게. 성상 부분 이거 2번 여기 옆에다가 뭐냐면은 무슨 스킬이냐면 얘가 스킬 1이라고 했을 때 스킬 2 같은 경우는 모자여고요. 성상 구분할 때 모자 여부를 알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라고 하는 건 어미 모자다 보니까 엄마 얘기하는 거야. 자는 아들 자체라서 아들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성령 자체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뭐를 얘기하는 거야? 모자 여부가 만족을 하잖아? 그러면은 성령 색채 열성 유전을 하는 거야. 성령 색채 열성 유전. 여기 정록생명 혈액형이랑 똑같다는 거지. 모자 여부를 만족하면은 잘 먹어. 지금 모자는 엄마랑 아들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엄마랑 아들은 이 성령 색채 열성 유전에서 항상 연관이 돼 있어. 관련이 있다는 거야. 여부라고 하는 거는 여가 이제 딸을 얘기하는 거고, 부가 이제 아빠를 얘기하는 건데 이 둘이 항상 연결이 돼 있다는 거야. 유전적으로. 이거를 만족하면 성령색체 열성이라는 거야. 성령색체 열성 유전. 이걸 만족하면 이걸
만족하면 상관없이 열성이죠. 잘 봐봐. 지금 3, 4, 7, 8 봤을 때 지금 모자 여부라고 하는 거는 엄마랑 아들이 연결돼 있고 딸이랑 아빠랑 연결돼 있다는 거야.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정상이잖아. 만약에 성형씨라고 해볼게. 그럼 4번은 그냥 x, y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고 8번 같은 경우에는 x 얘도 모르고 7번 같은 경우는 그냥 x 프라임 y인 거지. 그럼 얘는 x 프라임이니까 여기 x 프라임 있겠네. 얘는 모르겠어. 이렇게 되겠지. 괜찮지? 만약 성형체라고 풀면은 잘 봐봐. 왜 모자 여부인 거냐면 엄마의 있는 염색체는 x 염색체는 무조건 아들한테 갈 수밖에 없어. 왜냐면 아빠한테 y 염색체를 받거든. 이해될까? 다시 말하면은 만약에 아들이 x 프라임을 갖고 있잖아. 아들이 유전병이잖아. 그러면 엄마는 무조건 x 프라임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해될까? 이해돼? 만약에 엄마가 유전병이야. 엄마가 유전병이면 아들은 어떻게 돼? 무조건 유전병이 되는 거지. 왜? 만약에 엄마가 유전병이라고 해봐. x 프라임인 거잖아. 그럼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빠한테 y음식 받는데 엄마한테 x음식 하나만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무조건 x 프라임을 하나밖에 받을 수가 없다고.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엄마가 유전병이면 아들은 무조건 유전병이라는 거야. 이 경우에서 성형씨의 열성이 있어. 이해될까? 엄마가 유전병이면은 아들한테 무조건 유전병을 물려줘야 된다는 뜻인 거고. 그 다음에 딸. 만약에 딸이 유전병이야? 그러면 아빠는 무조건 유전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딸이 지금 성씨 열성이면 X'인 거잖아. 그럼 X'은 무조건 아빠한테 하나 와야 되는 건데 아빠 같은 경우 X열체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X'을 아직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아빠는 무조건 유전병이 되는 거잖아. 이해될까? 그래서 이건 어떻게 적어두냐면 엄마가 유전병이야. 아들이 무조건 유전병이야. 그 다음에 딸이 유전병이잖아. 그럼 아빠가 무조건 유전병이야. 이 경우는 무조건 성형씨 열성 유전이라는 거지. 이해될까? 그런 생각을 주면 좋을 것 같고. 괜찮지? 봐봤을 때 그럼 만약 성형수치라고 지금 그냥 두고 풀어볼게. 성형수치라고 그럼 성형수치라고 두고 풀면은 우리 정상 남자인 거니까는 x, y가 되겠고 그 다음에 유전병 여자인 거니까 x 프라임 되겠지? 여기서 말이 안 되네. 잘 봐봐. 지금 2번 유전병 여자인 거지. 엄마가 유전병이면 아들 무조건 유전병이어야 되지? 왜냐면 지금 열성이잖아. 아니 지금 성형수치 열성으로 두고 풀고 있다는 거야. 근데 엄마가 유전병이면 아들은 무조건 유전병이어야 되는데 아들이 정상이잖아.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니까 무슨 말인가 이게? 그치. 상명수치 유전이구나. 우리가 우열 구분을 했잖아. 방금 3, 4, 7로. 근데 성상 구분을 몰랐는데 만약에 성형수치에 있었으면 얘를 따라야 되는 거야. 모제를. 근데 걔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아 얘는 상명수치 유전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 두고 풀면 돼. 얘가 성형수치인지 상형수치인지 모르면은 그냥 하나로 두고 풀면은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나와. 말이 안 되잖아. X' 무조건 얘한테 와야 되는데 얘 정상이 말이 안 돼. 그치? 응. 이런 식으로 하나를 두고 풀면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제 상형수치로 풀면 되겠다. 그치? 그럼 우리 유전자 분석할 때 정의적인 거 먼저 써보면은 열성부터 먼저 써주면 되겠지? 유전병인 거니까 얘 스몰 a 5번 스몰 a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먼저 적어봤을 때 5번이 지금 스몰 a가 갖고 있다 보니까 1번 같은 경우 스몰 a가 있어야 되는데 표현형이 정상인 거니까 2형적 분석으로 작정을 발생되는 거고 그 다음 6번 같은 경우에 무조건 2번은 스몰 a 하나 받아야 되는 건데 표현형이 정상인 거니까 라지 a 스몰 a 이렇게 되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라지 a 스몰 a 왜냐면 2번은 무조건 스몰 a 받아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겠네. 7번한테 스몰 A 왔다라고 하는 거는 3번도 무조건 스몰 A 가지고 있어야 된다. 8번 어때? A나 라지나 라지 스프레이 둘 다 되는 거죠. 그렇지. 이해될까? 맞아? 오케이. 오. 그럼 봐봐. 지금 3과 4 문제 밑에 봤을 때 3과 4 사이에서 자녀가 한 명 더 태어날 때 정상의 확률 3과 4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날 때 정상의 확률을 쓰세요. 몇 퍼센트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 경우수를 써주면 된다고 했지. 나올 수 있는 경우수 어떻게 돼? 라지에 되고 라지에 스몰에 되고 스몰에 되는데 우리 이거 알지? 1대 2대 1인 건데 정상 같은 경우 정상의 확률을 쓰라고 했으니까 정상 같은 경우 두 가지 경우가 되는 거니까 4분의 3이니까 75%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이 누구야? 6이 유전병을 나타내는 남자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을 때 자녀가 정상이에요. 그럼 유전병이 나타내는 남자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유전병이니까 스몰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이때 정상의 확률을 쓰라고 했으니까 그럼 또 경우수를 세주면 어떻게 돼? 라지 스몰 A가 될 수 있고 스몰 A 나올 수 있는데 얘가 몇 대 몇이야? 1대1로 나올 수가 있네. 왜냐면은 라지 스몰 A 스몰 A 그리고 1대 1인 거니까 2분의 1인 거니까 50%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지. 이해될까? 결론은 우리가 우열 구분할 때는 부모에게 어떤 형태를 나오는 열쇠가 이걸로만 갖추면 돼. 근데 우리가 외운 걸로 안 나왔어. 만약에 삼각형체인지 우리가 외운 걸로 안 나왔으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냥 하나를 찍어 풀면 된다. 운이 좋으면 그냥 쫄로 풀리는 거고 운이 안 좋으면 그냥 한번 바꿔주면 된다는 거야. 그냥 풀리면 그냥 다 풀리는 거야. 만약 둘 다 되는 건 없어. 무조건. 하나는 무조건 모순이 되게 돼. 알겠죠? 하나로 그냥 찍어 풀면 된다. 이렇게 봐주면 되고 하나만 연습하고 주는 거죠. 제가 그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19번입니다. 뒤쪽에 19번 엉덩이도 뒤쪽에 19번 배우는 거고
그나저나 몇 번이야? 3번 해볼까? 봐봐. 이 경우에 지금 두 개가 같이 나온 거지? 천천히 그냥 하나씩 하면 돼.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나오면은 하나씩 하면 돼. A 배우시면 해볼게. A 배우시고 싶지? A형이니까 하나씩 꼼꼼하게 써야 돼. 헷갈리지 않게. O형을 정해줘야지. A형이랑 O형을 정해줬어. 왜냐면은 A형이랑 B형은 AA 또는 A형도 되고 작종이 가능하잖아. 근데 A, B랑 O는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에 시작한 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B 얘 B5야? 얘? 왜? 아들이 A인데 저기 B면은 AB나 BB 그렇지. 오케이. 좋아. B5 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 가는 어떻게 돼? 가이. 그렇지. A5밖에 안 되는 거지. A. 그밖에. 그 다음에 얘는? A A5밖에 안 되지. 얘가 O형인 거잖아. A5. 오케이. A5 수렴형 다 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정목생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목생명은 성염색체고 열성인 거 이미 알고 있지? 얘는 외우면 딱히 할 필요가 없겠다. 우리 외우고 있는 거 되게 편한 문제. 그렇지? 근데 지금 정목생명이 보라색이고 정상이 노란색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먼저 열성 이미 유전자 결정된 것부터 먼저 써주는 거지? 그럼 써주면은 지금 정목생명 남자 같은 경우는 X 프라임 Y 정목생명 여자는 X 프라임 X 프라임 정목생명 남자 X 프라임 Y 정상 남자 X Y 그치? 이러면 유전자가 다 결정된 거는 썼지. 그 다음 얘네들 어떻게 해? 얘네들 나머지 쟤네 여자 중 X 프라임 Y X 프라임 X 누구 지금 둘 다 뭐라고? X X 프라임 XX 프라임 보인자? 왜? 나부터 해봐 나. 나는 왜 XX 프라임이야? 정상인 여자인데 응. 그러면은 X는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기 아빠가 그 X 프라임 Y라서 X 프라임 가져오면 그치? 왜냐면 아빠가 X 프라임 가지고 있으니까 무조건 딸한테는 X 프라임 줄 수밖에 없는데 표현형이 정상인 거니까 XX 프라임 될 수밖에 없지. 좋고 그 엄마는 왜 XX 프라임이야? 잠시만요. XX 왜? 왜 XX? 우형이 어. 아니 그게 어떤 거야?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은 잘 모르겠으면 그냥 주소 넣어보면 돼. 주소 넣고서 그냥 되나 안 되나 그거 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 한번 해보면 돼 그냥. 그거 얼마 안 걸리고 왜 XX라고 해봐. 그러면 나도 X 프라임 아빠한테 받고 엄마한테 X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되네. X 프라임 되는지 뭐. 그러면 나한테 X 프라임이 아빠한테 받으면 되고 엄마한테 X 받을 수 있잖아. 그럼 둘 다 되겠네. 그냥 넣어보면 된다는 거야. 잘 모르겠어. 그치? 문제 지점으로 영향을 가진 건 아니지만 그 문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 모르겠으면 그냥 넣어보면 돼. 그 다음에 가와 나 사이에서 자기가 태어났을 때 O형이면서 정sem의 확률이 보니까 두 개 확률을 곱해줘야 된다. 이거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O형의 확률 일단 O형의 확률은 그몇 퍼센트인가? O형의 확률 2분의 1인 거지. 왜냐면은 나올 수 있는 경우수가 A5 또는 O 1대1이니까 2분의 1. 그 다음 정록생명인 아들의 확률 주의해야 돼. 정록생명인 아들일 확률이야. 정록생명인 아들일 확률은 아들일 확률인 거니까 2분의 1을 곱해줘야 되는 거지. 맞을까? 그럼 정록생명일 확률은 몇 퍼센트야? 잘 봐봐.
일단 지금 모여있는 확률이 2분의 1 맞지? 그렇지? 근데 봐봐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정록생명인 아들의 확률이라고 했지. 아들이 정록생명의 확률이 아니라 계산하는 거야. 정록생명인 아들의 확률. 그럼 봐봐 그냥 경우의 수를 한번 선생님 써볼게. 경우의 수 써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 딸인지 아들인지 상관없이 써보면은 XX 프라임 X 프라임 아들 같은 경우에는 XY X 프라임 Y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정록생명인 아들 같은 경우는 어디 있어? 여기 있지. 맞을까? 4분의 1. 왜 4분의 1인 거지? 종록생명인 아들 확률이니까 응. 4개 중에 응.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정록생명의 아들이면은 얘는 애초에 딸이니까 안 되잖아. 그 전체 중에서 지금 정록생명 중에서 아들이면 정록생명인 건 얘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얘 전체를 다 바꾸면 돼 그냥. 정록생명인 아들의 확률을 얘가 4분의 1인 거야. 이해돼? 그럼 두 개 곱하면 얼마죠? 2번인 거지. 정록생명인 아들이면은 이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지금 x 프라임 y에만 해당이 되는 건데 4분의 1이라고 줘야겠다. 맞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같이 나오게 되면은 그냥 천천히 하나씩 해주면 된다. 생각도 좀 되고 괜찮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풀어오는 거는 어디까지 풀어드리냐면 여기까지 쭉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54쪽. 그리고 숙제는 페이지 54까지 풀 수 있을 것 같고. 잘 따라와야 돼. 특히 엉겨는 중간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쪽 중요하지. 물론 지금 좀 시험 방법이 있지만 꼭 물어보고 지금 다음 주에 물어봐서 꼭 알려주는 것 같아요. 제가 정리한다. 뒤에 넘어가서 조금만 개념 조금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 하자. 근데 지훈이는 그 1학기 거를 선생님이랑 같이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뒤에 게 되게 쉬울 거야. 했던 거 또 하는 거야, 했던 거. 했던 거라서 좀 괜찮을 수 있어. 조금만 진도가 나와서 가보자. 이제 뒤에는 이제 물리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이제 에너지 전환과 보존. 우리 그 앞서서 이제 1학기 때는 뭐 배웠었냐면 유리랑 에너지 서로 바뀌는 거였었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서 운동 에너지랑 미치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를 하는 거야. 우리 운동 에너지랑 미치 에너지는 이미 배웠잖아. 그때 이전에 이미 배웠으니까 이게 진짜 말썽. 지금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합니다.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를 더해주면 된다. 역학적 에너지, 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다시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하는 거야. 봐봐, 우리 이런 것들 했을 거야. 바닥이야. 바닥이고 빌딩이 있어. 공이 있어. 공을 떨어뜨려. 그럼 공이 이렇게 중간에 있다가 여기 끝에 있다가 이렇게 되겠지? 어떤 걸 썼냐면 여기에서의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여기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렇게 했었지. 봐봐, 만약 문제에서 여기에서 제일 끝에서 가만히 정지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0이고 위치 에너지가 만약에 100이라고 했잖아. 이거 두 개를 더했을 때가 뭐라고? 얘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지. 두 개를 더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서는 100이 되겠네. 맞을까? 그럼 여기 중간, 여기 끝에서는
중간에서는 만약 위치 에너지 50이라고 했죠. 그럼 운동 에너지는 몇이야? 50.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몇이야? 네. 항상 일정해져야 되는 거지. 여기 끝에서는 그 위치가 지금 0인 거니까 위치 에너지 0인 거고, 그럼 운동 에너지는 몇이야? 100. 역학적 에너지는 몇이야?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는 서로 바뀔 수가 있는 건데 이 두 개를 더한 역학적 에너지 자체는 항상 일정하다는 거지. 맞을까? 요거 역학적 에너지 어떤 건지 알아? 좀 되는 거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전환 같은 경우는 물체의 높이가 변할 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고, 또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서로 이제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 했던 거랑 똑같아. 지금 먼저 뭐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맨 처음 이제 막 출발해. 이제 막 출발할 때는 속력이 0인 거지. 속력이 0이라고 하는 건 운동 에너지가 0이라는 뜻인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밑으로 점점 내려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위치 에너지가 컸었는데 위치 에너지가 좀 낮아지고 있지. 근데 역학적 에너지 자체는 무조건 똑같아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제일 크겠지? 왜냐면 위치 에너지가 없을 테니까. 그럼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가 최대,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 그럼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점점 바뀌게 되는 거겠네. 바뀌는 거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바뀌기 때문에 속력이 빨라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 밑에서 위치 에너지가 최소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거니까 속력이 가장 빠른 거지. 운동 에너지가 최대이다.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 위치 에너지가 좀 커지겠네? 그치? 그러다 보니까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좀 바뀌게 되는 거고,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속력이 점점 느려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살던 거잖아.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내려갈 때 같은 경우는 물체의 높이 자체가 높이가 높아지면 위치 에너지가 커지는 거고, 낮아지면 위치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니까. 낮아지면은 위치 에너지 감소하게 되는 거고, 속력 점점 빨라진다?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니까 내려갈 때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야. 여기 방향 잘 보셔야 돼.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틀린 거야. 그치? 그럼 올라갈 때 같은 경우는 물체 높이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다. 대신에 속력이 점점 느려지는 거다 보니까 반대로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위치 에너지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 감소하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됐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요런 데서 잘 되는 거지. 잘 갖추는 것들. 약할 때.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방금 얘기한 거지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 전제가 일단은 공기 저항이라든가 마찰이 없을 때입니다. 우리 공기 저항 있는 거 배웠었지. 1학기 때. 정확한 식으로는 안 배웠지만 공기 저항 있으면은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떨어지나 이런 것도 했었잖아. 얘도 전제가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여기서 선생님이 역학적 에너지가 B라고 했잖아. 근데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게 없어. 일상생활에서는 무조건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있거든. 우리가 실생활에서. 대신에 이 책에서 이론적으로는 공기 저항이라든가 마찰이 없을 때만 가정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이때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한 비중을 두고 얘기해요.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더하기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는 공식이 어떻게 됐었냐면 2분의 1의 mv 제곱이다. 이렇게 쓴 거고, m이라고 하는 거는 질량, v라고 하는 거는 속력. 여기 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같은 경우는 mgh라고 하는 거지. mgh. 여기서 말하는 m이라고 하는 건 질량, g는 뭐야? g는 우리 뭐였어?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거죠. 중력 가속도는 뭐야? 9.8. 기억날까? 1학기 때 배웠던 거 중력 가속도 9.8인 거고, h라고 하는 거는 높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고 위치 에너지는 mgh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지금 물체가 지면에 있을 때, 중간에 있을 때, 제일 위에 있을 때 지금 위치가 여기를 잘 알면 O, A, B라고 했을 때 O에서는 지금 위치 에너지가 가장 최대인 거지.
대신에 정지해 있는 거야. 여기서 정지해 있는 거니까 왜냐면 속도 표시가 없잖아. 정지해 있는 거다 보니까 운동 에너지가 0인 거야. 그럼 위치 에너지 같은 경우 공식이 9.8mh가 되겠지. 왜냐면 mgh 그냥 쓴 거야. 9.8mh가 균형 가속도 9.8이라고. 그럼 이때는 역학적 에너지는 이거 두 개 더해준 거니까는 그냥 9.8mh로 되겠네.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속력이 있다 보니까 이때의 높이를 h1이라고 하면은 9.8mh1이 되겠지. 근데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h라고 한 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인 거잖아. 여기서도 이만큼의 높이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넣어야 돼. 주의해야 돼. 여기서의 높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mgh에서 이 높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지면에서의 높이인 거예요. 지면에서. 감소한 높이가 아니라 지면으로부터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지면으로, 땅바닥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A 같은 경우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H1인 거지 지금 여기서는. 그러다 보니까 9.8mh1이라고 쓴 거고. 그 다음에 A 위치에서 지금 속력이 V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분의 1의 mv1의 제곱을 써준 거지. 그리고 꼭지 에너지가 두 개 더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이제 지면이다 보니까 위치 에너지는 0이 되겠지. 땅바닥인 거니까 없을 거잖아. 그 다음에 B에서의 속력이 V2라고 되어 있으니까 2분의 1 mv2의 제곱. 그냥 그대로 역지 에너지도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이 그래프상으로 약간 봐봤을 때 기본적으로 지금 위치 에너지는 5에서 최대인 거고 여기서 없는 거잖아. 그럼 위치 에너지 알고 봐. 위치 에너지는 여기서는 지금 최대지. 그러다 어떻게 되고 있어? 점점 줄어들다가 여기서 빵이 되는 거지.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 여기선 0이지.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다 어떻게 되고 있어? 점점 내려가면서부터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지. 대신에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를 같이 더한 역학적 에너지 자체는 어때 지금? 항상 똑같은 거지. 항상 똑같다. 공기 저항이랑 마찰을 제외했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항상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 근데 이거만 기억해 주면 돼.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두 개 더 2분의 1 mv 제곱 mgh 이걸 더한 게 역학적 에너지다. 하나 주의를 해줘야 될 거는 중력과 속도는 9.8m 제곱이라고 하는 거. 높이라고 하는 거는 거리의 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면으로부터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라고 하거든. 이거 되게 많이 틀린다. 지면으로부터의 거리를 높이에 넣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만 잘 생각해 주는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 했으니까는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 조금만 풀어서 지금 나가자.